자,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볼게요. 갑오 을미 개혁은 갑오 을미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과 갑오 1, 2차 갑오 개혁 그리고 3차 개혁인 을미 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여기 124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3차 가부개혁을 모두 구분해서 이런 개혁의 내용이 나오면 이것이 무슨 개혁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부을미개혁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정도를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10회독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한번 자꾸 소음이 나와서 죄송해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1차 가부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은 이것이 다 동학농민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이 우리가 군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철수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막 개혁 요구를 하게 돼요. 이때 우리 정부는 여기 보면은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나옵니다.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자 일본은 뭐를 하냐?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결국 흥선대원군이 이때 등장을 해요. 섭정으로 하는 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1차 가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은 여기 궁극기무처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이 이 당시에 동시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군국기무처에 소속된 우리나라 개화 관료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혁의 내용을 정할 때에도 여기 보면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주장했던 근대적인 개혁안들이 일부 수용되어 추진된 개혁이라는 거.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보개혁이 우리나라 근대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 추진된 타율적 개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내부의 요구가 수용된 상당히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면 정치 분야부터 어떤 개혁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청나라를 배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으로부터의 독립, 상징적인 것인데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 세워진 1392년을 기준 연도로 하는 개국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왕실 업무를 전담하는 국내부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정부는 의정부 밑에 6조를 8아문으로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의정부 8아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때부터는 뭐 무슨 아문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1차 가부개혁 이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경무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갑신정변 때에도 경찰제를 실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경무청이라는 게 설치되어 우리나라에도 경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갑신정변 때 재정의 일원화 호조 주장이 있었는데 재정이 일원화돼요. 탁지아문이라는 기구에서 일원화해야 된다. 여기 아문이 나오죠. 8아문 중에 탁지아문은 호조에 해당되는 재정 업무를 맡는 기구예요. 그리고 일본식 은본위 화폐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서 은을 기억해 두세요. 은본위 화폐 제도.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금본위 화폐 제도로 일본의 메가다라는 재정 고문을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1차 한일협약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라는 걸 단행했는데 그때는 금본위예요. 여기서는 은본위 화폐 제도다. 자,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한다. 그리고 조세를 급납하 세금을 화폐로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것도 이때 세워지게 되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이때 공사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물론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지되는 건 아니고 조선 후기부터 점진적으로 공노비가 폐지되고 사노비가 폐지되고 또 노비는 원래 부모 중에 어느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노비 종목법이라고 해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신분제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가부개혁.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하고요. 과부 개가가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이죠. 허용이 되고요. 고문, 자, 주리를 틀고 이런 고문, 그리고 연좌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엮어서 처벌하는 연좌제 같은 것도 전부 폐지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2차 가부개혁을 보도록 할게요. 청일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는다는 건 뭐냐? 전쟁 때문에 관여를 못했어요. 1차 가보기역 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전쟁을 마무리만 하면 된다. 거의 이겼다. 요렇게 판단이 되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 군국기무처 폐지해버리고요. 일본의 갑신정변 때 망명 갔던 여기 이제 박영효라는 인물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김홍지 박용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 이게 2차 가부개혁이고요. 이때는 흥선대원군도 내쫓아버리고 고종으로 하여금 문무백관 앞에 종묘에 나가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하고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2차 가부개혁이다.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은 김홍지 박우경효 연립내가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추진하는 것이 2차 가부개혁이다. 이때 정치 면에서는 내각제도가 도입이 돼 더 강력하게 왕권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내각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거는 보세요. 왕이 아직 우리나라는 전제 군주 제도이긴 하지만 입헌 군주제처럼 나가는 거죠. 그리고 파라문은 7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각 7부, 지방을 8도에서 23부로 바꾸는 것도 2차 가보개혁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패들렛에다가 요 내용을 다 정리해 놨어요. 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 지방관 사도의 권한이 굉장히 컸죠. 입법, 행정, 사법 무슨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가 군대 통수권. 그런데 그중에 사법권, 마음대로 재판에서 처벌하는 그 사법권을 없애요.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을 빼앗아서 재판소라는 게 설치돼 사법권을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고종이 발표하게 되는데 이건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소학교들이 동네마다 생겨나게 되고요. 또 외국어 학교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럼 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한성 사범학교 자리에 며칠 전에 선생님이 가봤는데 여기 그 이태원 부근에 이 한성 사범학교 이 자리에 뭐가 세워졌냐면은 눕카페라고 해서 그 남산이 올려다 보이는 그 가진 맛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페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한성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2차 가보개혁이다. 2차 가보개혁은 내각 7부, 지방 23부, 지방 간의 권한이 축소돼 사법권 독립, 재판소 설치, 교육 입국 조서,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보면 내각이 만들어지고 왕권이 축소될 때 고종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러면은 니네 맘대로 해라 막 대통령 뽑든지 맘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을미개혁인데 이 개혁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에서 내용 중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가 조선의 손을 떼게 되고 배상금과 함께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넘겨받게 되었는데 이때 곧바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서 뭐를 하게 되냐 압력을 가해서 랴오통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삼국간섭,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져요. 아이고. 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고종은 이제 곧바로 박영효 친일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무너뜨리고 친러내각을 재빨리 세우게 되고 여기 고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명성황후가 있죠. 그래서 이 친러 정책의 핵심 인물이 명성황후라고 판단한 일본이 결국 낭인들을 경복궁에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아주 무참하게 시해하는 그런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다음 삼국간섭, 다음 여기 을미사변, 그러면 다시 일본이 세력이 강화되죠. 이때 4차 김홍집 내각, 친일내각을 다시 구성해서 추진하는 개혁이 바로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력, 양력이 사용이 되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는 개국연호였죠. 1차 가부개혁 때. 3차 개혁 때 건양으로 연호가 바뀝니다. 건양은 양력으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세울 건 양력. 그리고 종두법이 실시가 되고요. 단발령,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여기 단발령 시행으로 상투를 자르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은 고종이 머리를 깎고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단발령이 되겠죠. 머리를 깎도록 하는데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하고 노에서 목숨을 끊으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근대적인 우편사무도 갑신정변 때 중단되었던 우편사무도 다시 실시가 된다. 그래서 양력사용, 건양연호, 그리고 종두법 단발령, 근대적인 우편사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면은 친위대, 진위대 설치도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자 자,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1896년 2월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 사건을 다시 아관파천. 결국 친일내각은 붕괴되고 다시 친러내각이 수립되게 되죠. 자,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으나 분명히 이것은 자주적 개혁의 측면이 있다. 왜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봉건적 통치 체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근대적 개혁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후에 독립협회 활동, 애국개몽 운동에도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자, 또 국방 강화 이런 거는 일본이 못하게 하겠죠. 또 토지제도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토지 평균 분작이 나왔고 여기는 없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1차 가보게요. 자, 여기서는 군국 기무처 이렇게 기억하시고 군국 기무처 2차 가보개혁 때는 고종이 홍범 14조 발표하고 추진하는 거 홍범 14조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이죠. 자, 청으로부터의 독립, 개국연호, 왕실과 정부의 분리, 국내부, 의정부 파라문, 과거제 폐지, 경찰제 실시, 경무청, 그리고 재정에 일어나 탁자문,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돈으로 낸다, 은본위 화폐제도, 도량형 통일, 노비제 폐지, 조홍 금지, 과부제가 허용, 연좌제 폐지, 고문 폐지 이런 것들이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3차 을미개혁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내각 7부, 지방 23부,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 축소, 사법부 독립, 재판소 설치,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이거 알아두시고요.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요. 그리고 을미개혁 때에는 양력 사용 건양연호, 여기는 개국연호, 여기는 건양연호, 그리고 친위대, 진위대 설치, 태양력, 종두법, 단발령, 우편사무 재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혁의 내용까지 잘 외워두시고 10회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10번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10회동이라는 거는 그냥 기준일 거고 내가 너무 뛰어나, 천재야. 뭐 5회독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10회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점점 읽을수록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20회독을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둔 이 역사 지식을 3학년 때까지 끌고 가서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해요. 그 사이에 한국사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진짜 제대로 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대 민족운동, 반봉건, 반외세, 근대 민족운동,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과 여기에 딸린 청일전쟁, 갑오을미 개혁까지 한번 쭉 여러분들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입니다.